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볼 이야기는 지금 한국 노년층이 마주한 좀 기이한 현실에 대한 겁니다. 한쪽에서는요, 은퇴 후에도 쉴 틈 없이 일하면서 역대 최고 고용률을 찍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아플 때 기댈 곳 하나 없이 돌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일은 더 오래 하는데 정작 필요한 돌봄은 더 멀어지는 이 역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 40.8%,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게 최근에 발표된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인데요.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르신 5분 중에 2분은 여전히 일터에 계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 숫자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89%. 이게 뭐냐면 공적인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에요. 10분 중에 거의 9분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혼자 놓여 있다는 건데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죠?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왜 일하는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분들을 지켜줄 사회 안전망, 특히 이 돌봄 시스템은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바로 이 돌봄 격차입니다.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과 실제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의 간극이 이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심각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돌봄 공백 지수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돌봄에 얼마나 구멍이 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08년을 100이라고 봤을 때 2025년에는 그 수치가 거의 200에 육박해요. 지난 17년 동안 돌봄 공백이 무려 2배 가까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시대인데 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돌봄 대기가 일상이 되었다. 공적 시스템이 비워둔 그 자리를 결국 누가 메우고 있냐? 바로 개인과 가족이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는 거죠. 값비싼 간병인을 쓰거나 아니면 가족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그런 극한의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걸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생존을 위한 노동입니다. 여기서 저속은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절대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기 위한 선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일을 멈출 수 없는 현실을 담은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용어죠.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받는 공적 연금이 한 달에 70만 원 수준이거든요. 이걸로는 최저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찹니다. 연금만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현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다시 일터로 향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예요. 하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세 번째로 짚어볼 건 바로 이 노년 세대 안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소득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격차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55세에서 69세 사이를 기준으로 보면요. 소득 상위 20%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면서 여가를 즐깁니다. 반면에 하위 20%는 월 167만 원으로 매달 생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소득 차이가 무려 6.5배. 같은 노년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있는 셈이죠. 여기에 푸어 시니어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소득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자산 구조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노년 빈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그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바로 일자리에 역대급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무려 2조 1847억 원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죠. 그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엄청난 돈,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까요? 약 1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평생 교육이나 체육 활동 같은 것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단순히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걸 넘어서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과연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큰 정책 변화들을 보면서 이 흩어져 있는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연 정책이 이 모든 격차를 메울 수 있을까요? 지금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으로 정해진 정년을 65세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2026년부터 통합 돌봄 지원법이라는 게 시행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일하는 기간은 늘리고 돌봄 시스템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합치려는 시도인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라는 건 이 세 개의 톱니바퀴, 그러니까 노동, 연금, 돌봄, 이 딱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냐? 이 세 가지가 다 따로 놀았던 거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돌봄은 돌봄대로 다 분절돼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더 오래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현실과 아플 때 기댈 곳 없는 현실, 이 거대한 간극 위에서 과연 우리는 노동, 연금, 돌봄이라는 이 흩어진 조각들을 이 격차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연이 되기 전에 하나로 엮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